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볼 2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 파문이 일단락됐죠. 사표 철회한 것이 아니고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7번이나 썼습니다. 일단락. 철회한 건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다. 자, 그런 의미인데 금사장 인사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났다가 복귀한, 어제 월요일에 복귀한 신현수 첫 출근 뒤에 갑자기 대통령에게 내 거취를 위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신현수를 패싱했다고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아무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렇게 봉합이 됐는지 그 자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현수, 박범계 사이에 뭔가 딜이 있었다. 뭐 실제로는 신현수, 박범계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 사이에 딜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톡기사는 딜 이야기입니다. 딜이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현수는 사의를 철회를 했고 그 대신 박범계는 인사 후퇴했다. 원래 어제 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핀셋 인사 이런 말이 나왔죠. 권력 수사를 하는 일선 부장검사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빅딜을 했다는 거죠. 신현수는 그래 내 사의를 일단은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의 철회라는 표현이 지금 안 맞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박범계는 그러면 핀셋 인사 안 하겠다 이렇게 서로 후퇴를 해서 일종의 윈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어제 그대로 유임이 됐죠. 다 이 핀셋으로 뽑아낼 걸로 예상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월선거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2호 이런 사건 수사팀 모두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이 인사의 흐름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청와대로 복귀를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가 중에도 신현수 수석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한 협의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박범계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설명해드린 대로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과 소통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도 했다.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 청와대 관계자 이런 익명으로, 보통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 정도가 브리핑하러 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녹음하는 앞에서 그냥 이 브리핑 할 때는 언론에서 보도할 때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상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놓는데 그때부터는 익명 보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같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때는 실명, 그 다음에 뒷배경을 설명할 때는 익명, 거의 같은 사람이죠.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정만호입니다. 자, 그래서 신현수가 사의를 철회했느냐 이런 기자들이 계속 물었는데 거취를 이름했으니 일단락된 것이다. 이 답변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의가 완전 철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만호 수석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팩트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일단락 이 표현을 7번이나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청와대 나가겠다는 신현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지금 아직도 남았는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왜 신현수가 사의를 일단 유보했을까? 왜 일단락 시켰을까? 일단락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왜 그랬을까 합니다.
자, 동아일보 3면 기사 보시면은 청와대가 신현수 휴가 중에 검찰 인사 함께 검토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빅딜이죠. 검찰 인사 그래도 우리 함께 논의하자. 그러니 당신 그 사의 철회하고 우리 일단은 좋은 모습 보이자. 뭐 그런 설득을 막 했다는 것이죠. 신민정수석 복귀 배경은 이래서 사태 강행할 때는 문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 대통령 직접 설득에 마음을 돌린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청와대는 사의 철회 표현을 안 쓰고 일단 낙. 그래서 완전한 복귀 아닌 일단 봉합을 시사를 했다. 정만호 수석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김학의 그 불법 출금 사건이나 원전 같은 주요 수사 과정에서 다시 또 신현수 거취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수사 과정에서 또 막 어떤 핀셋 인사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 그냥 원포인트 인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다시 신현수 거취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신현수 법조계 지인 인터뷰가 동아일보 하단에 실렸는데 3면 하단에 실렸는데 검찰 인사 과정이 감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만두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청와대 출근 직전 아침까지도 오늘 내가 가서 제가 받아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 지인의 인터뷰입니다. 신현수 지인의 인터뷰인데 어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도 가서 내가 사표 제가 받고 그만두려고 지금 청와대 출근하는 거다 그러는데 갑자기 거취를 대통령에게 위임한다, 이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사직 사유를 상쇄시킬 뭔가 있었을 것. 자, 그 뭔가가 뭘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까운 과거에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신현수를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가면 당장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좀 4월 이후에 나가더라도 4월 이후에 좀 나가라. 그렇게 했든지 또는 7월에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만료되니 그때까지만 조금 나를 봐서라도 좀 있어다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지금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체면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검사장 인사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으니 그 사표 파동의 원인이 된 검사장 인사는 어쩔 수 없으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그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거 핀셋 인사하지 말라. 그런 뜻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친문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친이성윤 검사들을 막 배치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내가 안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좀 사표는 잠깐 보류하자. 자, 그래서 봉합이 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일반적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의문은 많이 남습니다. 자, 일각에서 나온 가장 큰 의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문재인을 패싱했다. 문재인이 재가가 나기도 전에 검사장 인사를 1월날 서둘러 발표를 했다. 무슨 족사정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현수가 그 문재인을 패싱을 했기 때문에 박범계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가 그것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이것이 사실이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일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이 신현수 본인에게 물어보니 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 내가 감찰 요구 안 했다고 하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사자의 한 사람인 박범계, 패싱을 했다는 박범계가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이 더 정폭이 됩니다. 자, 동아일보 이면 하단에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 인사한 청와대 보고 시점 대상을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그것을 묻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면 대통령께 본인이 재청권자니까 검찰 인사 재청권자니까 제가 재청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다. 누구에게 보고했을까요? 조국 신현수에게도 아닙니다. 조국 라인인 신현수 밑에 이강철 민정비서관과 직거래를 하고 이강철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후에 한 장짜리 보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그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박범계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는 제가가 됐고 결재했다. 그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됐고 결재했다. 청와대가 누구냐? 청와대 안에 뭐 참모 한 수백 명이 있죠. 자, 누구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비공식 재가를 한 뒤에 사후 결재한 것을 시사를 했다. 박범계도 거짓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 패싱했다면 국정농단이다.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범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의 발표로 가름하겠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신 수석이 그러면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지금 의혹투성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태가 이렇게 봉합이 됐지만은 의혹은 여전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정수석을 빼놓고 검찰 인사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한 건지 아무 설명 없다. 지금 아무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럼 검찰 인사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문재인도 패싱했다는데 패싱한 데 대해서 박범계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민정 라인에서 이광철이 했다. 뭐 신윤수는 패싱됐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검찰 인사를 한 거냐? 검사장 인사를. 그래서 청와대는 일단락 7차례 말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세 가지가 남아있다. 하나는 민정수석 빼놓고 검찰 인사는 누가 했나? 인사는 놓고 박범계, 신윤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재인에게는 누가 언제 보고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가 시점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자, 모든 사람들이 품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방탄인사, 검찰에서 정권 수사를 막는 이성용 같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방탄인사로 이 사태 불러놓고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윤수 계속 청와대 근무할까?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 드린 겁니다. 부임 정해지면 교체할까? 자, 계속 근무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 이거 문제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느냐, 이 논란을 일으켜놓고 또 입국 닮고 본인이 패싱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정말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나 패싱된 것 아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조치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박 어정쩡한 동거 안검 해소 안 돼서 결국 교체 가능성도 있다. 서울신문도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파동은 일단 낙됐지만 앞으로 4월 선거 끝나든 7월 윤석열 임기 끝나든 그때쯤은 신윤수가 또 나갈 거다.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문재인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문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지향하는 여권 핵심부가 검찰 출신인 신수석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내보낼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도 그 비슷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통령 타격받을라. 일단 신윤수 복귀. 주말 전방위 설득전을 벌였다. 주말에 대통령 밀사들이 오고 가고 막 했겠죠. 문재인도 아마 통화를 했을 겁니다. 뭐 가까운 사이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설득을 했는데 신수석이 갈등을 겪으면서 청와대를 떠날 경우에는 정권의 레임도 건다. 그런 위기감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유영민, 전해철 이런 사람들의 대거 나선 것 같다. 인연이 있는. 자, 그래서 청와대 신수석과 불편한 동거가 됐고 윤석열 퇴임 뒤에 인사 검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뭐 거의 분석이 비슷하죠. 자, 민주당에서는 그 윤석열에게 문재인에게 반기를 들었죠. 신윤수가 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는 신윤수에게서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현 정권이 임명을 하고 발탁을 했는데 정권의 잘못된 점을 보고 막 반발을 하니 윤석열 냄새가 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냄새가 난다고 또 이야기했던 그 사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죠. 윤석열의 냄새가 난다.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제2의 윤석열로 불리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 감사원장 어제 또 국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에서 다루는데요. 대통령 공약이라도 수단 방법 가려야 된다.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에 나와서 소신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를 하니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것을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의 회개한 논리를 민주당이 들이댔죠. 그러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그 공약을 실천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지 경제성 같은 거 조작하고 증거 인멸하고 그러면 안 된다. 따끔한 질책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괴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기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도 최재형 대통령 공약이라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도 되냐? 너무나 엉뚱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최재형의 원칙적인 답변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조금 숙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서 원래는 65세 이상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먼저 접종하기로 했는데 64세 미만으로 바꿔서 금요일부터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작용이 우려가 되면은 문재인이 먼저 이로 접종을 해서 좀 국민들에게 안심하게 하라.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 정청래, 그 정권의 방패막이 정청래가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 자, 정치권에서 코미디 같은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 판국의 여야는 백신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백신 접전.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국민이 그러면 실험 대상이냐, 국민이 기미상궁이냐. 기미상궁은 옛날에 과거에 그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렇게 먼저 마셔보는 그 상궁이 기미상궁이죠. 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6월 23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